이제 3일 뒤면 1월 1일이 되기 때문에 손흥민과 토트넘의 계약 기간도 6개월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손흥민 선수의 계약 기간이 현재 2025년 6월 30일까지인데 6개월 계약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는 보스만 룰에 따라서 계약 기간이 끝나는 시점부터 다른 팀을 찾을 수 있도록 다른 팀과 협상이 가능하죠. 그러다 보니까 1월 1일을 기점으로 내년 6월 30일까지 계약된 선수들이 꽤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BBC에서도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1월에 자유이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선수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살라를 언급을 했거든요. 살라뿐만 아니라 반다이크, 아놀드 3명의 주축 선수들이 리버풀은 6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1월 1일, 3일 뒤부터는 보스만 룰에 따라서 다른 팀들과 계약을 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고, 데브라이너도 6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데브라이너가 과연 이번 시즌이 끝나고 맨시티와 재계약을 할 것이냐, 아니면 미국이나 사우디아라비아처럼 다른 리그로 떠날 것이냐, 이렇게 6개월 남은 선수들의 대표 선수로 살라와 데브라이너 2명의 선수를 꼽았고요.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선수가 손흥민 선수입니다. 이 손흥민 선수의 계약 기간도 현재 2025년 6월까지이기 때문에 살라와 데브라이너에 이어서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토트넘과 에버튼처럼 리버풀과 맨시티 제외하고도 다른 상위 클럽에서도 선수의 이동이 있을 수가 있다. 특히나 손흥민은 2015년부터 토트넘과 계약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손흥민은 리그에서 5골을 넣고 있지만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나갈 때라고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토트넘은 손흥민과의 계약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1년 옵션을 발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어떤 거냐면, 그렇더라도 지금까지 1년 연장 옵션이 아니라 새로운 재계약 논의에 대한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이제 그 재계약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불가피하게 토트넘이 1년 연장을 사용한다는 것은 손흥민의 미래에 대해 여전히 많은 의문을 남길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지금 손흥민 선수가 1년 연장 옵션이 토트넘에서 발동을 하면 자연스럽게 1년 계약이 연장된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며칠 전에 로마노 기자도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남는 현재의 지금 조건은 토트넘이 손흥민의 계약을 2026년까지 연장하는 옵션을 활성화하는 조건이다. 그러면서 토트넘은 손흥민에게 새로운 계약 조건을 제시하지 않고도 계약을 1년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이 있기 때문에 현재 토트넘은 손흥민의 연봉을 올려주지 않고도 옵션을 발동을 해서 손흥민의 가치를 보호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다. 그리고 당연히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손흥민을 붙잡기 위해서 필사적일 것이고, 급여 인상을 제한하지 않으면서도 계약 연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토트넘에게는 매우 유리한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BBC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지금 손흥민의 재계약이 아니라 1년 연장 옵션, 그러니까 현재 손흥민과 토트넘의 재계약 협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토트넘이 손흥민의 계약 기간을 늘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1년 연장 옵션을 쓰게 된다면, 비록 지금 손흥민 선수가 다른 팀으로 떠나진 않겠지만 그 1년 연장 옵션이 끝난 이후에는 손흥민이 자유계약 신분으로 다른 팀으로 떠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이제 예측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3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토트넘이 손흥민과의 계약 연장 옵션을 사용할 예정이다 라고 이야기는 사실은 유력 기자들과 유력 매체들이 모두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만 여기서 아쉬운 건 1년 연장 옵션이 아니라, 이제 1년 연장 옵션은 아무런 이제 급여 인상이라던가 이런 변동 없이 그냥 그대로 1년 연장을 하는 거니까, 그런 게 아니라 재계약 제한을 해서 손흥민에게 조금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게 토트넘 입장에서도 그리고 손흥민 입장에서도 좋지 않을까, 이런 시각인 건데, 일단 어떤 게 있냐면,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도 전제가 되어야 되는 건 손흥민 선수의 이런 기량 자체가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지만, 만약에 토트넘과의 계약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손흥민 선수가 여전히 좋은 기량을 유지하고 있다면 자유계약 신분이 되었을 때 훨씬 더 많은 연봉과 좋은 계약 조건으로 이적을 하든 아니면 토트넘과 다시금 계약을 하든 훨씬 더 좋은 상황에서 계약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가 되는 거죠. 다만 이제 토트넘 입장에서도 어떤 이야기냐면, 로마노 기자가 보도한 내용에서도
토트넘이 손흥민의 계약 기간을 1년 연장하는 것이 왜 토트넘에게 유리한 상황이냐? 만약에 1년 연장을 한다 하더라도 손흥민의 계약 기간은 2026년에 끝나기 때문에 아마 1년이 지나면 다시금 까다로운 상황, 그러니까 손흥민이 떠날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겠지만 그때까지 손흥민이 같은 수준의 성과를 낼 것이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 토트넘이 재계약 제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더 읽어보면 손흥민이 내년 여름에 33살이 되기 때문에 토트넘이 손흥민에게 새로운 계약 조건과 장기 계약을 제안할지 여부를 지금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오랜 시간 동안 손흥민은 핵심 선수였지만 커리어의 후반기에 접어들고 있다. 아까 살라나 데브라이너 이런 선수들도 마찬가지지만 리버풀과 맨시티 그리고 토트넘도 다 비슷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살라, 데브라이너, 손흥민 이런 핵심 선수들이 팀에 가져다 준 공헌과 헌신들이 당연히 있지만 팀 입장에서는 가장 최고의 연봉을 받는 선수들을 계약 기간을 너무 무리하게 연장을 했다가 이 선수들이 커리어 후반기에 지금 접어든 시점에서 기량이 유지될 수 있을까? 연봉을 늘려준 것만큼의 활약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 당연히 프로의 무대니까 선수 입장에서는 그리고 팬들 입장에서는 이제 아쉬울 수밖에 없지만 팀 입장에서는 이러한 고민을 한 팀들이 당장 리버풀, 맨시티, 토트넘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정말 여러 사례들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손흥민 선수도 마찬가지로 지금 토트넘에서 현재까지는 손흥민의 기량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는데 만약 1년 연장 이후에 재계약 제한을 생각을 해본다면 더 손흥민을 붙잡아 두는 상황에서 손흥민의 기량이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고민을 지금 토트넘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서로 간에 조건을 좀 생각을 하고 이제 팀 입장에서는 선수의 기량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이제 고민을 하는 순간에 선수와 클럽 간의 감정이 상하는 경우가 늘상 좀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그렇다면 손흥민 선수의 기량이 줄어들 것이냐 아니면 줄어들지 않을 것이냐 그리고 최근에 토트넘의 부진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의 지금 활약상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는 평가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당장 노팅엄 포레스트전이 끝난 이후에도 그리고 그 전에 있는 리버풀전이 끝난 이후에도 여러 매체에서 손흥민이 너무 활약상이 조용했다. 임팩트가 더 필요하다. 이러면서 손흥민의 평점 자체가 굉장히 낮게 매겨지는 그런 이제 평점들을 우리가 많이 봤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손흥민 선수가 실제로 손흥민의 평소의 지금 활약상보다는 그렇게 좋지 못한 시즌인 건 분명해요. 하지만 여전히 손흥민 선수가 기본적으로 이 토트넘의 공격에 끼치는 영향력은 이번 시즌도 크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가장 결정적인 찬스를 만든 횟수가 사카, 파머 두 선수 다음으로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많은 찬스를 만들어내고 있는 선수이기도 하고요. 전체적으로 봐도 토트넘 내에서 키패스 횟수도 쿨루세프스키 다음으로 가장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 결정적인 찬스는 토트넘에서 가장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요. 어시스트도 토트넘에서 가장 많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득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메디슨, 존슨, 솔랑키 이 세 명의 선수 다음으로 이제 득점은 많은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토트넘에서 맡고 있는 역할 자체를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득점보다 손흥민 선수가 어시스트를 하고 그리고 큰 찬스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키패스를 기록을 하는 약간은 다른 선수들을 위해서 플레이메이킹을 하고 찬스 메이킹을 하는 요 데이터가 훨씬 더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건 어떤 것이냐? 손흥민의 움직임 자체를 최근에는 포스테클루 감독이 패스를 공급하는 역할에 조금 치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토트넘이 늘상 이 공격 방식 자체가 비슷하잖아요. 좌우 풀백이 가운데로 좀 들어가 있고 이때 왼쪽과 오른쪽 측면 공격수 왼쪽에서는 손흥민, 오른쪽에는 쿨루세프스키나 존슨이 넓게 펼쳐지면서 중앙 지역에 일단 선수를 많이 배치를 하게 됩니다. 뒤쪽에서 이제 사르 같은 경우에도 공격에 많이 가담을 하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렇게 공격 숫자가 많이 가담을 했을 때 어떤 방향에서 공격을 많이 전개를 하냐면 손흥민 쪽에서 공격을 많이 전개해요. 특히나 쿨루세프스키가 오른쪽 측면이 아니라 존슨이 오른쪽 측면에 나오면 더욱더 왼쪽에서 공격을 많이 시작을 하죠. 왜냐면 아무래도 존슨이 볼을 배급하는 능력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손흥민에게 공격을 많이 의존을 하는데 이제 어떤 방식이냐면 중앙 지역에 우도기가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수비를 좀 안쪽으로 끌어당기면
손흥민에게 패스를 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측면에 있는 선수가 플레이메이커 내지는 찬스 메이킹을 하는 게 다른 팀들도 이런 플레이를 많이 해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살라 같은 경우에도 살라가 가장 측면에서 볼을 잡은 다음에 안쪽으로 뛰어 들어가는 소보슬라이, 디아스, 학포 이런 선수들에게 패스를 뿌려주면서 어시스트도 정말 많이 기록을 하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이 측면에서 볼을 잡았을 때 경기장을 넓게 바라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넓게 바라본다는 뜻은 상대 수비수의 움직임과 우리 공격수의 움직임을 한눈에 바라보면서 패스를 줄 수 있는 선택지를 고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이 측면에서 볼을 잡았을 때 자연스럽게 상대 수비가 끌려 나올 때 안쪽에 있었던 선수들이 뛰어 들어가면서 이 공간을 공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때 손흥민 선수가 뛰어들어가는 선수들에게 패스를 뿌려주면서 찬스를 많이 만들어줘요. 이 장면을 보면 손흥민이 측면에서 볼을 잡을 때 수비가 약간 끌려 나오고 있고 가운데 있는 선수도 손흥민을 좀 바라보고 있는 순간 뒤쪽에서 메디슨이 뛰어갑니다. 그리고 메디슨을 향해서 손흥민이 아웃프론트로 정말 예술적으로 패스를 공급을 해주죠. 그러면서 뛰어들어가는 메디슨에게 완벽한 패스가 들어가면서 메디슨이 득점을 만드는 장면이잖아요. 이 장면뿐만 아니라 이 장면에서 손흥민이 볼을 잡을 때 우도기는 좀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고요. 메디슨은 살금살금 측면으로 나오면서 수비가 손흥민을 향해서 끌려 나갈 때 메디슨이 공간으로 뛰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손흥민이 볼을 잡았을 때 수비가 한 명 끌려 나와 있고요. 이때 메디슨이 측면으로 뛰어나가고 있고 메디슨을 따라서 수비가 한 명 끌려 나가니까 그 순간 가운데로 우도기가 뛰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면 손흥민 입장에서는 메디슨에게 패스를 줄 수도 있고요. 우도기에게 패스를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손흥민이 가장 좋은 선택지를 고르는 능력이 매우 탁월합니다. 그 손흥민 선수가 뭐 마치 데브라이너나 브루 판데스나 웨데고르나 뭐 이런 선수들처럼 정말 뭐 대지를 가르는 스루 패스 이런 거를 막 정말 장점처럼 막 발휘하진 않지만 토트넘 내에서 가장 찬스를 잘 만들어주는 선수가 바로 손흥민이라는 게 이런 장면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이 장면에서 메디슨에게는 수비가 한 명 따라가니까 오히려 이 공간을 향해서 뛰어들어가는 우도기에게 패스를 주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것을 파악을 하고 요 사이 공간으로 딱 찔러줍니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의 패스 한 방에 메디슨이 오히려 미끼 역할을 하면서 뛰어들어가는 우도기에게 공간을 만들어주고 이 공간으로 절묘하게 패스가 들어가면서 토트넘이 결정적인 찬스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토트넘이 공격을 전개할 때 이제 최근에 손흥민의 발을 거치면서 공격이 전개되고 그리고 손흥민이 득점보다 최근 들어서 이제 어시스트라던가 찬스를 만들어주는 이런 수치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사실은 토트넘의 공격 구조에 있다. 그리고 오른쪽 라인에서 존슨이라던가 쿨루셉스키가 오른쪽에 나왔을 때도 약간 스피드가 부족하다 보니까 왼쪽을 시작으로 공격을 전개할 때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포스테콜로 감독이 손흥민을 붙잡고 싶은 이유 중에 하나도 당연히 지금 공격을 전개하는데 손흥민을 빼놓을 수 없는 정말 영향력이 큰 선수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손흥민 선수의 영향력이 경기 중에 많이 발휘가 안 되는 경기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최근에 노팅엄 포레스트전이라던가 리버풀전이라던가 이런 경기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토트넘의 공격 자체가 좀 답답하고요.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의 활약도 점점 떨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왜 이런 장면들이 나오느냐? 토트넘의 공격 자체가 너무 좀 단순할 때가 많고요. 그러면서 약간 선수 배치 자체도 손흥민이 패스를 뿌려주기가 애매한 선수 배치가 될 때가 많아요. 예를 들면 손흥민이 측면에서 볼을 잡을 때 수비가 끌려 나오고 이 공간으로 이제 우도기가 뭐 뛰어 들어가는 이런 형태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모든 팀들이 알고 있으니까 수비가 아예 내려와서 5명 혹은 6명의 수비 숫자를 만들어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우도기가 뛰어들어가고 싶어도 공간이 안 나는 거죠. 손흥민에게 수비가 끌려 나와도 이 수비 라인 사이의 간격을 좁혀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공간이 없으면 옆쪽으로 달려나와주는 선수라던가 손흥민이 패스를 줄 수 있는 선택지가 주변에 좀 있어야 되는데 정말 이 토트넘의 최근 공격을 보면 단순하게 우도기가 뛰어들어간다던가 아니면 메디슨이 뛰어간다거나 정말 앞으로 달려나가는 선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가 만들어지냐면 손흥민이 볼을 잡았을 때 앞쪽에 모든 선수가 앞으로만 달려나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입장에서는 상대가 이러한 좀 단순한 동선을 예측을 하고 그냥 수비를 일렬로 배치를 시켜 놓으면 패스를 줄 곳이 없으니까 모든 선수가 붙잡혀 있으니까 약간 가운데로 접고 들어오거나 상대가 압박을 들어올 때 약간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가운데 지역에 볼을 받아줄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되는 선수들이 없다 보니까 손흥민의 선택지가 백패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손흥민 선수의 백패스가 많아지는 이유 자체도 토트넘의 이 달려 들어가는 동선 자체가 되게 단순하거든요. 이 장면을 보면 손흥민 선수가 볼을 잡았어요. 그리고 수비가 끌려 나오는 장면이죠. 근데 노팅엄 포레스트가 지난주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가운데 있는 선수가 뛰어들어갈 때 이미 중앙 미드필더 한 명이 이 공간을 메워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리고 우도기가 뛰어들어갈 때도 우도기를 따라서 한 명의 선수가 이미 붙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이 볼을 잡았을 때 패스를 이 앞 공간으로 찔러줘야 되는데 볼을 잡고 돌아서는 순간 이미 선수들이 모두 이 공간을 마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간으로 패스를 줄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토트넘의 선수들이 모두 다 앞쪽으로만 지금 배치가 되어 있고 달려나가고 있으니까 요 가운데 공간에서 누군가 볼을 받아서 다시금 패스를 뿌려주거나 공격을 전개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되는 선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중앙에 벤탄쿠르도 수비수에게 붙잡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돌아섰는데 공간이 없으니까 결국 백패스를 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도 손흥민이 볼을 잡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달려나가는 선수가 있는데 이미 붙잡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손흥민이 패스를 이번엔 줬는데 이미 선수가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우도기가 아무리 달려나가도 이 공간이 효과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제 토트넘의 좀 단순한 공격 패턴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손흥민의 영향력을 팀 내에서도 내려가게끔 만들고 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손흥민이 그 경기에서 영향력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 이제 이런 평가가 나오면서 당연히 지금 뭐 토트넘도 손흥민의 기량 저하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른 팀들도 손흥민이 계약 기간이 끝나가고 있을 때 손흥민의 기량이 하락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당연히 고민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뭐 당연히 뭐 손흥민 선수의 개인적인 폼도 최근에 엄청나게 좋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런 모습들을 보면 전술적으로 손흥민의 영향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손흥민 선수가 처해 있는 것도 함께 고려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가 지금 패스를 주는 역할에만 좀 치중하고 있는데 결국에 손흥민의 가장 큰 장점은 패스를 주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본인이 마무리를 하는 박스 주변에서 득점을 하거나 어시스트를 기록하는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는 데 손흥민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손흥민의 기량 하락에 대한 평가는 손흥민을 조금 더 위쪽에서 사용을 했을 때 그리고 손흥민이 본인이 잘하는 그런 역할, 공격 포인트를 만드는 역할을 수행을 했을 때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뭐 손흥민 선수의 계약 기간이 6개월밖에 남지 않는 상황인데 앞으로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뛸 때도 얼마나 이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서 본인의 기량을 증명하느냐에 따라서 토트넘의 계약 기간이 끝날 때 토트넘에 남든 아니면 다른 팀으로 이적하든 더 좋은 조건으로 손흥민 선수가 뛸 수 있는 곳으로 가게 되니까 손흥민 선수가 본인의 플레이를 더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토트넘 내에서 남은 시간 동안 잘 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